이번 시간에는요, 3단계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쉬운 신장 청소 방법, 과일을 통해서 과일만 먹으면서 신장을 청소하는 방법도 있고, 또 또 그다음에는 오늘 이제 닥터 클락 박사의 10가지 약초로 신장을 청소하는 방법도 있고, 또 중국에서 많이 하시는 물을 팔팔 끓여서 이온화시켜서 먹으면서 신장을 해독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1부, 2부, 3부를 통해서 오늘 신장 청소하는 방법을 배우실 거고, 내일은 이제 이 가장 5단계 해독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간 청소입니다. 그래서 간 청소도 3가지 방법을 배우실 거예요. 약식으로 하는 방법, 3일 동안 하는 방법과 일주일 동안 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일 이제 공부하실 거니까 유인물은 두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공부하셔야 돼서. 자, 이제 3단계 세상에서 가장 쉬운 신장 청소 방법. 이 암 환자들이 전 세계에서 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뭐 많은 암 환자를 다루는 의료인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켈리 터너 박사의 그 레디컬 리미션 근본적인 치유라는 책에도 많은 말기 암 환자들이 회복된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된 사례들의 내용이 사실은 이 Cancer Step Outside the Box라고 하는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의 3대 대중요법의 이 3대 박스에서 프레임 이 박스에서 Step Outside the Box라고 하는 요 내용에 있는 책의 핵심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암 전문가들은 아실 거예요. 5단계 해독이라고 해도 가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캔서 디톡시스에서 이제 그거만 하면 뒤에가 나오죠. 그래서 해독이 답인 것에 이 중요한 내용이 이 암 자연치유백과라는 책의 내용이라면 바로 켈리 터너 박사의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의 저자인 켈리 터너 박사의 지금 한국판은 암 그들은 이렇게 치유되었다라는 책으로 최근에 또 다시 나왔습니다. 예, 그 책에도 이제 중요한 내용들의 핵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고 있죠. 레디컬 리미션 이제 원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책을 또 돌려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암 환자가 다시는 암에서 재발되거나 전이되지 않기를 정말로 소원하시죠. 또 비록 암이 아닐지라도 지금은 남자 3명 중에 하나, 2명 중에 하나가 암을 보유할 정도로 이 패스트푸드와 IP6가 다 탈락되어 있는 영양가 하나도 없는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쓰레기 음식들로 우리 명이 이 몸에 지금 미네랄이 너무 이 흡수가 안 되면서 생긴 모든 병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있는 핵심 내용들을 이제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신장을 청소하는 방법, 신장 청소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시는 콩팥. 신장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신장이 무슨 기관이기 때문에? 필트레이션이 잘 돼야지 해독이 잘 되겠죠. 간에서 해독을 잘해주려면 신장에서 필터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액이 엉망이 되고 중금속이 막 축적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음, 납, 비소 이게 다 뭡니까? 헤비메탈이죠. 중금속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능의학 쪽에 몸이 점점 3대 대중요법을 했는데도 계속 재발전이 되면 여러분들이 슬슬 영양의학, 기능의학 쪽으로 통합의학, 대체의학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가보니까 내 몸에 중금속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이제 아시게 돼요. 그래서 암 환자가 이제 몸에 중금속이 계속 축적이 되면 신장 기능이 무너지면서 혈액이 아주 더티해지고 혈관이 깨끗해지지 않으면서 이제 필터가 망가지니까 해독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신장과 간이 연쇄적으로 붕괴되기 때문에 신장의 필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수기 되어 필터가 망가지면 물이 깨끗하게 안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장 기능이 떨어질 때 유산 수치가 높아가고 소변에서 뉴에서 산의 수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단백뇨로 영양분이 다 소변으로 배출이 되면서 허당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뭐 빌리루빈 수치나 또는 단백뇨나 이런 수치가 올라가는 분들은 이제 신장 청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신장은 매일매일 우리의 피를 맑게 해주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필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피를 맑게 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젖산이나 피루비산이나 또는 수은, 납, 비소, 카드뮴, 구리 그리고 여러 가지 독소들을 이 해독하고 정화하고 노폐물을 치워주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해독을 하고 남는 물 그게 뭡니까? 소변이죠, 소변. 그 남는 물을 처리해요. 그러면 이 소변이요, 소변의 관을 통해서 어디로 갈까요?
예, 여러분들이 소변으로 배출될 때 어디로 나와요? 예, 방광으로 쭉 가서 방광은 우리가 화장실 가기 전까지 소변을 이렇게 방광에 가둬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장 기능이 망가져서 요산 수치, 빌리루빈 수치가 높고 단백뇨로 다 빠져나오는 분들은 대개 보면 방광에 염증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신장이 얼마나 우리 몸은 다 연쇄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장에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하신 분들 보면 좀 지나면 뇌혈관도 막혀서 뇌경색, 뇌졸중, 모야가 연달아서 상세적으로 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우리 몸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핏줄로 다 혈액과 혈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무너지면 차르르, 대장이 무너지면 차르르 대장에 용종이 생기고 선종이 생겨서 암이 되면 쫘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신장이 무너지면 방광까지 쫘르르 연쇄적으로 이상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장이 필터 기능이 망가져서 독소로 꽉 차서 신장이 과부하가 되면 이 신장과 이 방광에 병이 생겨서 몸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오줌이나 노폐물을 처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이 소금 성분으로 인한 결정이 점점 석회화되고 돌덩이가 되면서 신장 내벽에 붙으면서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신장에 있는 것이니까 결석이겠죠. 결국에는 커져서 이런 결석이 됩니다. 신장 결석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종종 있습니다. 신장 결석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가신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저는 신장 결석이 너무나 잘생기는 사람이라 신장 청소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 많이 이해합니다. 신장 결석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아기 날 때보다 더 많이 아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다행히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실려가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상당히 많아요. 특별히 물이 석회화된 지역에서 그런 물을 드시는 분들은 중금속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분들은 결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하늘마을에 오면 물이 너무 좋죠. 예, 거기에다가 또 이제 수소수에다가 알칼리수에다가 뭐 온갖 좋은 물로 여러분들이 헤비메탈이 중금속이 몸에 축적되지 않게 상당히 노력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신장의 결석들이 여러분 몸에 축적되지 않아서 이것이 암으로 발현되지 않도록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유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장 청소를 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런 결석들이 점점 석회화되면서 그게 암이 되기 때문에 결석이 될 수 있는 신장의 축적 노폐물 덩어리들을 녹여주기 위해서 신장을 청소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 찰스 마요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장에 왜 이렇게 결석이 많이 생길까요? 왜 이렇게 돌들이 많이 생길까요? 왜 신장암, 신부전증,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 집을 몇 채를 팔아도 투석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나 우리 안타까운 거 보시잖아요. 혈액이 계속 정화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 자, 그런데 찰스 마요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장 기능이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 수돗물에서 나오는 단단한 광물질, 헤비 메탈입니다. 수, 납, 카드뮴, 비소, 알루미늄, 요런 중금속이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암 환자들이 왜 수패치를 하고 수찜질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중금속을 쫙쫙쫙 쏴 수, 납, 카드뮴, 비소 같은 중금속이 있는 한은 암 환자가 암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동면 상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라면 적어도 이 헤비메탈이 몸에 신장에 축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혈액이 계속 정화됨으로써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음이라? 피에 있음이라. 그 공식이 성립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늘마을에 오니까 물은 너무 좋죠. 예. 따라서 신장과 다른 기관의 이 헤비메탈 중금속이 계속 쌓이게 되면 그것이 결국 어디로 가더라? 암과 같은 많은 질병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되어 있는 찰스 마요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신장 기능이 무너지는 이유는 물속의 단단한 광물질, 이게 뭐라고요? 물속의 단단한 광물질, 영어로 뭐예요? 헤비메탈이죠. 광물질. 그게 어딨냐면 물속에 있어요. 특별히 수돗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정수기물 드시고 뭐 수소수 드시고 알칼리수 드시는 이유가 이래서 이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좋은 물을 드시던 분들이 저희가 선교사들이 친구들이 이 대학생 친구들을 중국에 데려간 동안 신장 기능이 신속하게 나빠졌어요. 왜냐하면 물이 석회화된 지역에 데려갔더니 이 아이들의 이 신장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좀 실감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물 속에 이제 이런 단단한 광물질이 소화기관의 우리 장내에서 독소로 인해서 많은 질병의 이 원발 요소가 됩니다.
이것들이 장벽을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요? 림프로 가요. 림프 시스템으로. 그래서 그 성분들이 혈액에 담겨져서 몸 전체로 림프에서 림프는 피부 밑에 다 깔려 있죠. 특별히 애가와 서해부에 많이 몰려 있지만 피부 밑에 있는 림프가 우리 몸에 쫙 피부만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림프로 전이되신 분들은 암이 현저하게 빠른 속도로 전이를 타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수술을 안 하시는 이유들이 위험할 때는 어쩔 수 없을 때는 수술을 해야 되겠으나 가급적이면 이 메스를 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유방을 절제할 때 뭐를 같이 절제해요? 림프는 우리 몸에 뭔데? 파수꾼인데. 예. 세균이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그걸 누가 물리쳐줘요? 예, 파수대인 림프가 물리쳐주는데 림프를 절제해내고 나면 우리 몸에 이 독소나 세균이나 노폐물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그걸 누가 물리쳐줄 수 있을까요? 파수대가 없어요. 허당이에요. 그래서 이 몸 전체로 이런 것들을 다 배달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신체 각 부분을 망가지게 하기 때문에 이 광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아주 좋은 물을 연수를 드시는 게 경수보다 아주 딱딱한 하드한 물 말고 중금속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이 경수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돗물들을 드시는 것에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수를 드시게 되면 여러분의 신장 기능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질병의 원인이 알고 봤더니 물속에 있는 수돗물에 있는 단단한 헤비메탈들이 상당히 신장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신장을 해독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들.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딱딱한 광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헤비메탈이 없는 수은납, 카드뮴, 비소, 알루미늄 물론 음식에 많이 들어있지만 수은납, 카드뮴은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예, 생선이나 해물에 많이 들어있고 예, 비소는 계란에 많이 들어있고 예, 알루미늄은 여러분들 제산제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또 환경호르몬에 플라스틱 같은 환경호르몬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한하는 것이 또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신장을 청소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부터. 자, 세상에는 수백 가지의 약초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동정요법들이 신장 결석을 치료하는데 많이 활용이 돼요. 자, 신장을 청소하는데 가장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 가장 인기 있는 청소법은 수박을 하루 종일 먹는 겁니다. 큰 수박통을 사셔서. 그래서 수박이 제철인 여름철에 하시면 참 좋겠죠. 예, 1년에 2차례 5단계 해독을 하실 때 특별히 여러분들이 7월, 8월 여름철에 신장을 청소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십니다. 수박이 제철일 때. 자, 커다란 수박을 사서 하루 종일 드시면 돼요. 아침, 점심, 저녁 과일식을 할 때 하루 종일 수박을 드시면 되겠죠. 예,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수박을 한 2, 3일 정도 수박만 계속 드시면서 3일 과일식을 하실 때 333을 하실 때 아예 수박으로 해독식을 하시면 굉장히 빨리 신장이 해독이 되겠죠. 자, 요거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여기 나오는 바로 샐러리 씨앗이 있습니다. 요건 치커리고 샐러리 씨앗차가 있는데 샐러리를 씨앗을 팔팔 끓여서 끓는 물에다가 한 스푼의 샐러리 씨앗을 갈아서 넣고 잘 져서 주신 다음에 그 차를 계속 드시면 여러분 요새 에시악티 드시고 계시죠? 사실 에시악티는 이제 유방암 환자들, 혈액암 환자들, 림프전이 되신 분들의 특효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5단계 맨 마지막에 보면 혹시차하고 에시악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한국에선 참 안타깝게도 요런 이 천연 치료제들을 아직 구하기가 쉽지 않으신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은 완전히 구하기가 좀 괜찮을 거예요. 완전 유기농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수박 못지않게 이제 가장 간단한 것부터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클락 박사의 10가지를 배우실 거예요. 자, 샐러리 씨앗은 특별히요. 만성 신부전증이나 만성 신장병을 앓고 있는 분들 그리고 신장에 결석이 많은 분들은 항상 샐러리 씨앗을 보리차처럼 늘 음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장 기능이 안 좋으면 이 소변 색깔이 홍차 색깔처럼 이 붉은 색깔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아주 센 노란 그 비타민 C 먹고 난 다음에 소변 보시면 노란 약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나오는 것 같은 소변색이 나오지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은 홍차 색깔 비슷한 색깔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샐러리 씨앗 차를 늘 음용하시면서 신장 기능을 해독하면서 올리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샐러리 씨앗은 만성 신장병이나 신장 결석에 매우 효과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해외 직구하셔서 샐러리 씨앗을 구입하셔서 이것을 차로 음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샐러리 씨앗은 신장에 직접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관절에 여기저기 축적되어 있는 이 독소를 속히 제거해주고 특별히 이뇨제로도 많이 사용이 돼요.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나중에 가보면 이뇨작용이 안 돼가지고 퉁퉁 부종이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럴 때 이뇨제로 뭐 참외나 수박을 쓰시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이뇨작용이 많은 애들이 다 무슨 작용을 하냐면 신장을 해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착안하시면서 그래서 특별히 이뇨작용이 안 되는 분들이 또 뭘 먹죠? 코코넛 열매를 드시면요. 코코넛류를 드시면 그래서 제가 이뇨작용이 안 되는 분들 이 코코넛 열매를 쭉쭉 이렇게 드시게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신장에 이로우면서 배뇨를 촉진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샐러리 씨앗차가 만성 신부전증이나 신장 결석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특별히 뭐하고 함께 쓰시면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냐면 민들레 뿌리하고 함께 차를 드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좋은 대체의학에서 가장 좋은 천연항암제 모든 병에 특별히 모든 암에 효능을 발휘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게 바로 골든실루트인데 이 골든실루트도 사실은 민들레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흔하게 구하는 노란 색깔 꽃잎이 있는 민들레하고는 조금 종이 다르긴 해요. 그러나 인디안 야생 지역에 있는 민들레 이 루트예요. 뿌리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제약회사에서 나온 애들은 이게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줄기 성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민들레 뿌리가 줄기 성분이 있는 분들은 한 달 정도 드시고 두세 달은 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뿌리만 있는 애들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이 암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샐러리 씨앗과 이 골든실루트나 또는 민들레 뿌리 차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훨씬 더 많이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 신장뿐만 아니라 간에 특효약입니다. 원래 골든실루트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만약에 임산부라면 아무리 신장 기능이 안 좋다고 해도 자궁에 아주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씨앗차를 조금 전문가와 상의한 다음에 드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 기능이 안 좋을 때 약식으로 할 수 있는 거 뭐라고 배우셨어요? 수박을 하루 종일 먹는 거. 그래서 과일식을 하실 때, 해독식을 하실 때 대장 청소 끝나고 기생충 끝난 다음에 신장 청소하실 때 수박을 과일식으로 해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항상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만성 신부전증이나 또 신장 결석이 많으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 샐러리 씨앗차를 늘 음용하시거나 그래서 중국 분들이요. 중국에 물이 경수가 많다 그랬잖아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석회화가 돼 있는 물을 드시는 분들이 중국에 있는 분들이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종종 있기도 한데 희한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석 때문에 떼굴떼굴 굴르는 분들이 드물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차를. 오늘도 제가 이제 오신 환우분이 보이차를 아주 귀한 거라고 선물해 주셨는데 차를 드시는 게 좋긴 하나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분들이 차를 많이 드셔서 그리고 특별히 중국에는 샐러리를 무진장 많이 먹습니다. 샐러리가 우리처럼 이렇게 굵은 이 줄기가 굵은 게 아니고 아주 얇아서요. 향이 너무 좋아요. 제가 사실 샐러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샐러리는 사실 비아그라보다 더 좋은 정력제이죠.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 샐러리를 정력을 위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정력제라고 하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야한 상상을 하지 마시고 정력제다 하면 몸에 기운이 없는 분들이 샐러리를 드시면 아 몸에 힘이 나는구나 요거까지 끌고 오셔야지. 예, 그래서 중국에서 샐러리를 이렇게 점심에 보면 남자분들이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이 샐러리 이제 줄기 몇 단하고 그다음에 파 몇 줄기 파를 생으로 먹어요. 중국 분들은. 예, 그리고 아침에 또 이게 두부 있죠. 두부를 이렇게 콩물을 만들어 가지고 비닐에 팔아요. 콩물로 만든 건 너무 좋았는데 그걸 비닐에 넣어 가지고 그 뜨거울 때 그러니까 이제 다이옥신이나 여러 가지 발암 물질들이 좀 나오는 게 좀 안타깝긴 하나 그렇게 해서 여우티아오라고 하는 이 기름에 튀긴 이 꽈배기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랑 이렇게 드시긴 하는데 어찌됐든 이 샐러리가 그렇게 신장 기능에 이롭다는 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어요. 뭐하고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민들레 골든실루트하고 함께 쓰면 상당히 좋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2부에서는 이제 그렇다면 요건 약식이고요. 진짜 구체적으로 신부전증이나 신장의 결석이나 신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이 결석이 많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닥터 클락 박사의 신장을 청소하는 방법들의 요 10가지 천연 치료제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 보이세요? 지금 10가지. 요 약초들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들을 이제 클락 박사의 신장 청소법에서 2부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